안녕하십니까. NSMTV 밤이 들어온 남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생로병사의 비밀 보셨나요? 못 보셨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하나 공유를 하고 넘어가죠.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둘 다 자가면역 질환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 이들의 공통점은 또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직은 그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베체트 이들은 관절에 이상 증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물론 눈에도 이상 증상을 불러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구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포도막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관절이 붓는 증상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접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아킬레스건이 있는 쪽이 많이 부었었습니다. 그 증상은 괜찮아졌다가 심해졌다가 하기를 반복했었고 주기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었습니다. 또 하나 증상을 예로 들면 고열을 들 수 있습니다. 고열은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40도 가까이 열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도 그냥 조금 열이 좀 있나 보다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학교에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몸이 힘들어서 누워 있었더니 어머니께서 이상을 발견하시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셔서 열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마에 손을 대어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면서 빨리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응급실에 갔더니 그곳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열이 오르면 축 처져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열로 응급실에 갈 때마다 알코올 요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알코올 요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로 열을 갑자기 확 낮춰버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번 주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다룬 류마티스 관절염 내용 중에서 획기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방송 내용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기전과 유전적 특징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발병의 초기 제어와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치가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발병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치료 방법도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뉴스이지요. 근데 과연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만 희망적인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발병 원인이지만 이를 통해서 자가면역 질환과 베체트 또 다른 발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발병 원인을 밝혀내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맞춤 치료도 가능하며 약도 그에 맞게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덜 고생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인지 어느 정도까지 발병 원인을 밝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하고 생활 습관을 잘 좋은 방향으로 지켜나간다면 언젠가는 희망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NSMTV 밤이 두려운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내의 한 연구팀이 발병 원인을 새롭게 밝혀낸 것이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이유로 발병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병원균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위험을 감지한 면역 세포가 나타나 이들의 활동을 막는다. 이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CD4 T세포다. CD4 T세포는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통해 세포를 안정적으로 분화시킨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다. 염기 서열에 메틸기가 적게 혹은 많이 붙으면 CD4 T세포는 민감하게 변하고 B세포에게 과도하게 항체를 만들도록 지시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다. 즉, 내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관절은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고 뼈가 틀어지게 된다. 이번 연구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은 질병 예측이라든지 또 약물 반응성 혹은 치료 타겟 같은 것을 발견해서 치료제 개발에 이용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사람한테서 이거를 다 측정할 수 있으면은 질병 예방이라든지 소위 요즘 맞춤 치료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밀의학 이런 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